부사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면서 자외선 차단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겨울 스포츠를 즐기신다면 각막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겨울철 각막염으로 안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막염의 증상과 치료, 눈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막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질환인데요. 어떤 건가요? 네, 먼저 각막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은 검은 자유, 흰 자유 있잖아요. 네. 그 검은 자유를 저희가 각막염이라고 하는데 이 각막에 염증이 생겨서 출혈이나 통증 또는 시력 감소 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질환들을 저희가 각막염이라고 해요. 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크게 저희가 그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 세균 감염, 바이러스, 또 드물게는 곰팡이 등에 의해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비감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검은 눈동자 각막이 노출된다든지 네. 또는 거꾸로 어떤 그 약재에 의해서 독성으로 생긴다든지 또는 드물지만 그 각막 신경 자체가 손상이 와서 생기는 그런 신경 영양 각막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네. 겨울철에 각막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겨울철이 그 햇볕이 유난히 강하면서 특히 부산은 안 왔는데 네. 제가 주말에 서울에 갔더니 눈이 왔더라고요. 네. 그 눈에서 반사되는 그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차가운 바람 또 건조한 날씨 등이 우리 눈의 표면을 손상시키기 딱 좋은 조건이에요. 네. 특히 이런 그 스키 시즌에 네. 또 스키장 가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좀 각막염 환자가 더 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겨울철에는 말씀하셨듯이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을 이제 방문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각막염 증상은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각막염 증상은 일반적인 증상은 이제 처음에는 이물감처럼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충혈되고 눈물 흘리고 눈이 부시기도 하고 또 시력이 뿌얘지기도 하는데 네. 특히 그 눈썰매장이나 스키장에서 놀다 보면은 이러한 증상들이 낮에 놀 때는 안 나타나는데 네.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그 저녁 먹고 좀 쉬려고 자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심하게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좀 늦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각막염의 증상이 즉각적으로 시력 저하나 이런 걸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히 시간 타임을 두고 오후에 이렇게 급속스럽게 눈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TVN 긴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435 애청자께서 금곡 지하철역 근처 차가 꼼짝 안 하고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난 건가요? 라는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손자원통신원에 제보했습니다. 금곡대로 화명동에서 덕천 교차로 방향으로 롯데카이즈 아파트 앞 2차로에 승용차 2대간 추돌 사고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또 TVN 긴급 정보가 있는데요. 8019 애청자 제보입니다. 고분로 연일시장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연산교차로 못 간 2차로에 또 승용차 2대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제보를 주셨는데요. 장소를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6435 애청자. 레미콘이 횡단보도를 끼고 불법 유턴하다 사고가 나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출동한 상황인데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문자 제보를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안과에 가면 진단은 어떻게 내리시죠? 네, 비교적 눈에 잘 보이는 각막 부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간단하게 그 세격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장비를 가지고도 각막염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각막염 증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투명한 각막이 하얗게 이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이 맨눈으로 봐도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검사 방법은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막염은 무엇보다도 그 원인 세균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막에 있는 그 균을 배양하거나 도말 검사를 통해서 원인 균주를 찾아내게 되는데 네. 그 병소 부위를 저희가 국소 마취하에 잠깐 긁어내서 이제 배지해서 저희가 이제 배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못지않게 균이 과연 각막의 어느 정도 깊이까지 침투했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 각막형 정밀 초음파 검사를 이용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초음파상에서 그 균의 침투 범위까지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클리닉 퀴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OX 문제인데요. 네, 오늘 문제는요.
각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안약을 함부로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께서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435 애청자의 문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곡 지하철역 근처인데요.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차가 엄청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레미콘이 횡단보도를 끼고 불법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서 정체되고 있고요. 경찰도 출동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속한 처리 필요해 보인다고 하고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막염의 통증도 심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실시하시나요? 일단은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세균성 각막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균을 약간 긁어서 세균 검사를 하지만은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고 네. 보통 3일 또 길게는 또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균 검사 이후에 바로 일단 광범위하게 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균에 대한 적당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균에 특화된 약제로 바꾸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약이나 안연고만 가지고 치료를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먹는 약이나 네.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제 전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러한 그 세균성 각막염이 아니고 저희가 그 노출성 각막염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가 왜 눈을 좀 뜨고 잔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사고로 인해서 눈 안금 주위에 피부를 다치신 분들은 이 눈을 감았을 때 눈이 다 감기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각막이라고 하는 부위가 눈 꺼풀에 의해서 이렇게 좀 덮여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노출이 되니까 그 노출된 부위에 각막이 헐고 그 부위에 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노출성 각막염은 그 노출된 부위를 특히 저녁에 주무실 때에 저희가 외부랑 접촉되지 않게 연고 같은 거를 통해서 덮어주는 방법도 있고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각막의 표면이 아물 때까지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을 아예 수술요법으로 봉합을 해서 아. 붙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저희가 그 독성 각막염이라고 해서 네. 약도 저희가 과하면 몸에 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안약도 또 유달리 함부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네. 이 안약 자체도 그 자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약을 사용해서 그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독성이 각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안약을 다 끊어줘야 네. 이 각막염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드물기는 하지만은 이 각막에 있는 그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저희가 각막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눈에는 아주 사소한 자극만 와도 눈을 깜빡거리게 되는 이런 반사작용이 있는데 이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눈을 이렇게 긁어도 번지는 느낌을 알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눈에 상처가 오는 부위에서 또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그 근본적인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8124 애청자께서요. 금곡 지하철역 사고 가차로에서 처리 중이라고요. 또 실시간으로 문자 제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번용로 도심 방향으로 동천교 위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정체되고 있다는 기관의 제보 있는데요. 오늘 유달리 좀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사고 없이 안전하게 통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 아주 많으세요. 좀 문자 상담을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1921 애청자께서는 눈에 건조증은 있지만 요즘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그럴 때마다 일을 할 때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조증이 있으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자극 때문에 반사성으로 눈물이 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인공누액과 그리고 외부에서 일을 할 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넓은 안경을 보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물이 빠지는 누도, 눈물길이 좁아져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충분히 보호하는데도 나는 눈물이 흘러요 하시는 분들은 안과에 오셔서 그 누도가 막혔는지 확인하실 필요도 있어요. 8030 애청자께서요. 자고 일어나면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과를 가서 렌즈를 껴서 치료했습니다. 렌즈 빼고 나서 며칠 지나 다시 증상이 나타나 지금은 더 심하다고요. 인공 눈물도 넣고 비가복스라는 약을 넣고 있는데요. 약을 계속 써도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이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노출성 각막염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눈이 다 뭔가 안 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노출된 부위가 헐고 비가목수라고 하는 제법 이게 강한 항생제거든요. 네. 이런 걸 쓰고 계신데 궁극적으로는 이 각막염이 나을 때까지는 안과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 낫고 난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저녁에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죠. 첫째, 방 안에 침실에 충분히 가습을 하시고 네. 그리고 안윤과 같은 것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충분히 덮을 때까지 잘 덮어주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있거나 그런 각막염 증세가 보이면 안과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2058 애청자께서는요. 6살 딸 아이가 비염 때문에 눈이 아프다고 자주 그럽니다.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는데요. 하루 몇 번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비염 때문에도 눈이 아플 수 있나요? 아플 수 있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알레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실제로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알레르기가 있고 이 아이처럼 체질 자체가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네. 경우에는 사실은 눈물약을 여러 번 넣어주는 것보다는 아이가 좀 가려워할 때 세척용으로 한두 번은 쓰시고 그 아이의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알레르기 안약을 써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알레르기라고 하면 비염 알레르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비염 알레르기가 결국 코에 오면은 비염이 되는 거고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그 알레르기 안약을 조금 써주시는 게 낫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2036 애청자신데요. 4개월 전에 백내장 노안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2개월 후에 또 난시 라식을 했다고요. 지금도 안약 눈물을 넣고 있는데요. 날씨가 흐리거나 아래로 보고 일을 조금 하고 나면 고개를 들어 앞을 보면 눈앞이 침침하고 보이는 시야가 약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 수술하신 지 한 4개월 됐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교정하신 거거든요. 네네. 백내장 하셨죠, 노안 교정하셨죠, 거기다 난시까지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한 6개월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6개월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면은 한 번 더 검진을 받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크리닉 퀴즈 문제와 함께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각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과 의사의 처방 없이 안약을 함부로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당연히 정답은 맞습니다. 네, 5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부족한데요. 간단하게 각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좀 몇 가지만 알려주시죠. 네, 겨울철 겨울 스포츠 즐기실 때 꼭 선글라스 잘 네. 착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날이 건조하니까 가습 충분히 하시고 특히 콘택트 렌즈 쓰시는 분들 소독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각막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눈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